저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 진영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몰라도 한국인으로서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영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우수합니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금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죠. 또 전 세계 국제 정세를 재편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도 역시 지지할 만한 일입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저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그 특유의 급진성을 경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왔고 또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내왔습니다. 분명 그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진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단기적인 성과와 정치 동력 확보를 위한 퍼포먼스보다는 때로는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오름을 추구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지난 세기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랬죠. 자유를 위협받는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반발,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미국의 아들들을 보내 싸웠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믿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고 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랬기에 늘 정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그 특유의 아메리칸 프라이드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단기적인 실리를 포기하고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들이 지킨 가치와 명분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쌓아온 가치, 철학, 전통이라는 이 자산들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모습, 또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것들을 잃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로 이 보수주의 철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주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6월 30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만났고 같이 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 땅을 밟은 후 다시 돌아왔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사상 최초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동에는 분명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지도자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일종의 립 서비스로서 김정은을 두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평하기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한편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굳건하게 이어져 왔던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지지층을 끌어올리고 또 외교 성과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언행들이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 독재 정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국인으로서는 영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게 DMZ에서 만나자고 깜짝 제안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 트위터를 통해서 갑자기 성사된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DMZ 회동을 구상해왔습니다. 실제로 24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엠바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북한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팀의 대표 격인 스티브 비건이 27일 이미 서울에 들어왔던 것도 이런 미북 간 만남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DMZ에서는 이미 관광객을 제한하고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결국 이 깜짝 회담이라는 건 미국, 한국, 북한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미 사전 조율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죠. 현재 미국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 네로라는 정치인들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경선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 회동이라는 이런 깜짝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이벤트 효과에 맞서고 동시에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미국 정치 상황을 돌파하고 또 지지층들이 환호할 만한 좋은 건수를 만든 거죠. 북한은 당연히 이 제안에 응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김정은에 대해 긍정적인 멘트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정권의 정통성과 지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물론 뒤에서 미국과 무언가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죠.
핵시설 몇 개를 추가로 없애는 쇼를 내주는 대신에 지금 현재 한국 집권 세력이 띄우고 있는 북한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후에서 이루어졌을 딜들은 앞으로를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미국 측의 이런 제안에 한국은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초대받는 그 대가로 어떤 딜을 해줬을지 이 부분이 바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DMZ 깜짝 회동이 있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간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다며 끊임없이 재협상을 이야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쇼에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주는 대신 어떤 청구서를 내놨을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한국, 미국, 북한이 새 지도자의 행보를 보면서 심각한 불안감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손을 잡고 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엔사 통제구역이라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저렇게 마음대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선두에 있는 미국,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과 손을 잡고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건 역사에 기록될 일이죠. 트럼프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정상적인 나라 취급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요. 한반도 북쪽을 무단 무력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정권일 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정권의 3대 세습 독재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서 김정은을 두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심지어 북한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최선의 가치로 두는 미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분명 금도를 넘어선 일입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죠.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면서 이건 소형 미사일로 나는 미사일 발사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라고 했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한국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얼마 전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맞받아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금도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독재 정권을 추켜 세웠고 그들의 땅을 밟고 그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음으로써 미국이 지켜왔던 가치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게 이렇게 북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거든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든 결과론을 떠나서 지금 이 행동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철저히 자국 이익만 강조한 덕분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대한 안보 리스크가 생기고 있죠. 한국 전 영토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런 속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단서입니다. 분명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멀어지게 만든 1차적인 원인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친북 친중 행위를 해온 문재인 정부 및 좌파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한국을 도왔던 건 실수였다라는 회의론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퍼지고 있죠. 이 부분을 분명히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또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왔고 한미동맹의 경우 미국의 손해만 된다면서 이를 계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그랬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가는데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계속 돈을 쓰고 있다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돕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냐고 따지기도 했죠. 주한미군 철수할 거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한국이 푼돈만 내기 때문에 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외쳐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미국이 너무 큰 손해를 본다면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두고 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과 행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심지어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이걸 계속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중단하면 굉장한 비용이 절감될 거라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 만난 직후에 한 말이니까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자신의 협상 수단으로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또 김정은과 협상도 하고 일석이조라는 판단이었겠죠. 한미동맹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병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미래에 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 도중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연설 중에서도 끊임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공격하면서 이들의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그들이 무조건 청구서 비용을 내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저격한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는 건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하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최소 22,000명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죠.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최근 미 상원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얼마 전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한미동맹 흔들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딜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면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지향해온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 정세를 크게 재편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된 건 재앙적인 일입니다. 한국 우파 진영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응원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중국을 무너뜨릴 거고 친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분명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기존의 그 어떤 미국 지도자보다도 북한 독재자와 화친하고 있습니다. 또 친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경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폄하하고 한반도 문제를 적당히 정리한 후에 발을 빼려고 하는 그 이유에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간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못 믿었게 행동해왔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걸로 또 모자라 지난 수십 년간 군사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혈맹 미국.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왔죠. 미국 정치권 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축소하고 또 미국에 대한 위협만 확실히 없애고 나서 북한 문제에서 손 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동맹의 존재 가치를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동맹을 미국이 지키고 키워온 덕분에 냉전시대 한국은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지켜왔고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정권의 목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을 기준으로 에치슨 라인을 다시 긋는다면 그만큼 자유진영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소중한 가치를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자산을 지켜나갈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실리 추구를 넘어서서 자유진영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고 고문해 죽이고 있는 북한 독재자와 하하호호하는 그런 모습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미국 내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들을 응원합니다.